안녕하세요. 저는 여기공협동조합 대표 이현숙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성과 기술, 연결과 자립의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 앞에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주제를 여성과 기술, 연결과 자립의 가능성이라고 잡은 이유는 저희 회사에서 저희가 어떤 주제로 이제 여성들과 기술을 가르치게 되었는지랑 관련이 있어서인데요. 우선 저희 회사 소개부터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여기 보시면 지속 가능하고 안전하게 모두가 삶에서 기술을 향유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에서는 지속 가능성, 그리고 안전함, 모두가 삶에서 기술을 향유할 수 있는 문화, 이런 단어들이 이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단어예요. 저희가 이 모든 이들이라는 단어를 먼저 보면 이제 기존의 기술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기술 워크숍에 뭐 용접을 배우러 가거나 목공을 배우러 가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제가 배우러 가면 왜 여자애가 이런 거 배워서 뭐 하지? 아니면 이런 거 뭐 배우지 않아도 나중에 남편이나 뭐 아빠가 해줄 텐데 왜 배우냐, 이런 단어들을 종종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고민했었던 게, 우리가 살면서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꼭 내가 뭐 전문 직업이 되지 않아도 내 물건을 고치거나 혹은 내 집에 뭔가 고장이 나거나 그랬을 때 되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배우게 되었는데, 내가 여자라는 이유로 이런 걸 뭔가 배울 때 뭐 이렇게 너는 안 배우는 게 좋지 않아? 이런 얘기들을 듣는 게 되게 이상하고 어색하고 때론 불쾌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모든 이들, 그 안에는 저희가 여성으로부터 출발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저희는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서 기술을 배우기 어렵고, 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성차별에 의해서 어려워진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일단은 모든 이들이 삶에서 기술을 향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왜 꼭 기술을 삶에서 향유할 수 있어야 할까? 모든 이들이 기술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저희는 자립의 키워드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막 여성들이 나와서 용접을 하기도 하고 뭐 직조를 하기도 하고 다양한 그림들이 있어요. 저희가 이런 기술들을 여기공을 만들 때, 이 회사를 만들기 전에 학교에서 이제 만났던 3명의 20대 중반의 여자 친구들끼리 이런 기술들을 배웠어요. 저희 학교가 이제 대안학교였고, 그래서 이런 뭐 삶의 기술, 적정 기술이라 불리는 내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이제 스스로 좀 만들거나 고칠 수 있는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막 여기저기 다녔었는데, 그때 정말 느꼈던 게, 내가 내 몸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행위, 혹은 내가 물건이 만들어지는 거에 개입한 행위, 그런 것이 내가 물건을 그냥 소비만 할 때랑은 너무 다른 감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늘 도시에서 물건을 사고 그 산 걸 가지고 내가 쓰고 이제 이런 감각이었다면, 그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재료를 선택하고 혹은 그 과정에 개입하고 또 그게 결과가 나더라도 내가 그걸 다시 바꿀 수 있고, 이제 그런 과정들을 내가 보고 바꿔 나가고 참여하면서 어쩌면 저희가 그때 이제 고민했었던 것이, 어떻게 하면 이 사회에서 뭔가 좀 더 자립하고, 특히 여성이자 청년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사회에서 조금 더 자립하고 좀 문화를 전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했었는데, 기술이 되게 많은 답이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뭐 전공이 철학이어서 철학 공부도 하고 또 열심히 사회 운동도 하고 이제 그런 사회 참여나 공부 같은 것들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좀 풀리지 않았던 갈증들이, 이제 그런 것들도 제 삶에 너무 중요한 영향을 미쳤지만, 풀리지 않았던 갈증들이 제가 손을 이렇게 움직이고 뭔가 그 과정에 개입하고 그랬을 때 좀 더 이렇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이러면 내가 이걸 만들면 조금 더 자립하는 삶에 가까워질 수 있겠다. 그래서 내가 소비하는 삶에서의 어떤 그 불안함, 저는 그런 불안이 되게 있었거든요, 도시에서.
그래서 그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뿐만 아니라 저 그때 만났던 다른 2명의 친구들도 그런 고민을 했었었고, 특히나 이제 저희는 20대 중반의 여성들이었기 때문에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아, 우리가 이 기술이 있으면 조금 더 뭐 남성이라던가 어른이라던가 그런 것에 의지하지 않아도 되겠다. 혹은 이렇게 소비만 해야 되는 삶에서 어떤 그 불안에서 벗어날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공감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단어를 보면 지속 가능하고 안전하게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저는 이 안전함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연결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저한테의 이때 안전함이 어떤 단어였냐면, 물론 기술에서 필요한 것이 어떤 신체적 안전함이 너무 필요하고, 특히 우리 사회에서 기술을 한다는 것에서 뭐 안전 장비를 하거나 그 과정을 되게 정확하게 지키거나 그런 것들이 많지 않아서 물리적인 안전함이 1차로 중요하긴 한데, 저희는 그것과 더불어서 마음의 안전함,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과 기술을 배우고 나누기 위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만나야 되잖아요. 만나야 되고, 그 만났을 때는 사실은 우리가 뭘 하냐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하기도 하고, 뭔가를 먹기도 하고, 뭔가를 듣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떤 물리적인 안전함과 별개로 마음에서 온 안전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우리가 거기서 같이 배우고, 어쨌든 기술이라는 건 몸에서 몸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누군가 이렇게 부대끼면서 배워야 되는데, 그때 안전함이라고 하면 우리가 연결되는 데 있어서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키워드에 나오는 안전함과 지속 가능성은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안전하게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연결감을 느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필요하고, 뭐 우리가 재료나 자연들, 우리가 결국은 사용하게 되는 그 재료들이나 그 과정이나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이 나와 연결되어 있고, 근데 그 과정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이제 밑바탕이 돼야만 이게 쭉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사람과의 관계건 재료와의 관계건 그런 것들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으면 안전하게, 저는 그게 굉장히 이례적으로 끝나고 지속 가능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기존에 느꼈던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런 팀을 만들고 회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런 고민들이 사실 이제 숨겨져 있는 고민들이고요.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지금 뭘 하냐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혹시라도 여기공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집고친 여성들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저희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고, 그래서 주로 하는 일이 여성들에게 기술 교육을 하고 있어요. 이제 여기 보시면 저희 뭐 집고친 여성들, 그리고 공구 워크숍, 용접 워크숍, 직조 워크숍 이렇게 해서 기존에 이제 여성들이, 저희가 이제 중요한 키워드가 여성과 기술 생태라는 3가지인데, 여성과 기술을 연결시켜서 이렇게 교육을 만들다 보니 용접과 집수리, 이렇게 여성들이 좀 배우기 어려웠던 교육들을 준비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런 교육들을 좀 배워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어떤 자립에 대한 고민들 를 이제 여성들이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근데 이제 여성과 기술을 연결하다 보니 여성들이 적은 분야에서 나타나는 성차별로 인해서 우리가 뭐 못 배운다던가 배우러 가서도 차별을 받는다던가 하는 문제가 있다면, 여성이 많은 기술 분야에서는 오히려 그 기술이 전문적이지 않다라고 가치평가가 절하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살림이랑 이제 방직 노동이 이제 주를 이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직조를 하게 된 것이, 직조로 이제 대표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실 옷을 만드는 것은 중요한 기술이자 우리 몸에서 뗄 수 없는 거잖아요. 옷은 매일 입게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드는 이제 이 산업군 안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주로 많고, 이들의 기술이 되게 가치평가가 절하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하고 우리가 좀 더 알리고, 또 그 안에서 조금 더 생태적인 것들을 고민하기 위해서 이제 직조라고 하는 또 조금은 결이 다른 이 2가지 기술 교육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 사실 여기 보면 막 많아요. 네트워킹도 하고 연구도 하고 콘텐츠도 제작하고 또 막 공간들도 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하게 됐냐고 생각을 해보면 이 기술 교육이라는 것을 잘 하려고 하다 보니, 그러니까 여성과 기술을 연결하려는 시도를 사실은 이제 국내에서 많이 하지 않았다 보니 저희가 이걸 잘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뭐 여기에서 이거를 수익이라던가 그런 걸로 고민을 할 수가 없었고, 일단은 사실 하고 싶은 것들도 많았고, 그래서 이걸 잘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네트워킹이라고 하는 우리가 교육을 하게 됐는데, 여성들에게 그러면 뭐 자립이라던가 전환 문화를 위해서 교육을 하게 됐는데, 이들의 우리의 앞선 선배들이 좀 있어야, 혹은 그런 내가 좀 볼 수 있는 롤 모델이 있어야만 이게 이렇게 쭉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라고 하는, 이제 그리고가 엔드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그리고 이런 정말 연결을 주제로 만든 잡지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앞 세대와 지금 세대와 또 나올 다음 세대를 계속 연결하는 작업을 해야겠다. 왜냐하면 너무 없으니까, 여성 기술자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네트워킹이라고 하는 잡지를 만들고, 그리고 이 안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런 일들을 되게 자연스럽게 하게 됐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어쩌다 보니라고 하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네트워킹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연결에 대한 고민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성들이 너무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는 여성들을 연결해야 되는데, 기존의 방식대로 연결하면 너무 재미가 없고, 혹은 너무 이상한 연결이 될 그 두려움이 있어서 이런 프로그램도 만들고 잡지도 만들고, 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단순히 하나의 어떤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문화적인 흐름으로 가야 된다라는 고민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콘텐츠들을 계속 같이 제작하는, 뭐 캠페인을 하거나 저희가 뭐 관련한 안전한 매뉴얼을 만든다던가 그런 콘텐츠를 같이 만들게 됐고요. 이제 이 모든 작업을 우리의 근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의 이 개인적인 경험, 예컨대 제가 뭐 제 친구들이 저희가 워크숍에 가서 했었던 그런 차별적인 경험도 중요하지만, 이게 정말 개인의 경험뿐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 개인의 이야기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서사를 갖추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것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이제 테크노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여성학 안에 그런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국내에는 아직까지 테크노 페미니즘이 그렇게 막 활발하게 연구되진 않아서 저희가 이제 이 주제로 강의도 기획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면 엄청 많은데, 사실은 엄청 많이 하려고 욕심을 부렸던 건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정말 이 연결과 자립이란 단어를,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주로 하고 있는 포스터들이고요. 보시면 뭐 직고친 여성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직조나 옷을 만드는 그런 워크숍도 있고요. 온라인으로 하는 그 워크숍들이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저희가 직고친 여성들 하는 사진인데요. 이렇게 전동 드릴을 시작으로 수공구도 배우고 타일도 붙이고, 네, 못도 받고 그런 워크숍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이는 여성 용접 교육은 저희가 이제 여성들 대상으로 이런 용접 교육처럼 일회성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직조 워크숍인데요. 너무 예쁘죠? 이 직조는 이제 저희가 헌옷을 가지고 폐목재로 재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기존의 실도 쓰고 헌옷도 쓰고, 그래서 러그나 컵받침을 만드는 워크숍이고요. 저희가 이렇게 주로 하는 워크숍들의 이제 특징들은 잠시 후에 얘기를 더 드리겠지만, 이제 일단 그 이분들이 오셔서 이제 등록을 해서 교육을 하고 나갈 때까지 그 과정들을 저희는 이제 여성들이 모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여서 기술을 배울 때 이제 어떤 언어로 혹은 무언가를 하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주로 하면서 만들게 됐고요. 뭐 큰 특징은
이제 그런 얘기 제가 진짜 많이 하는데, 한 번의 기술 워크숍을 통해서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이 한 번의 워크숍을 통해서 막 기술을 잘 하고 막 모든 것을 다 성취해가고 그런 경험을 나누고 싶기보다는 이 기술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는 그 원리가 내 몸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확인하고, 그러고 내 속도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그 어떤 굉장히 스텝 바이 스텝의 그런 훈련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안전한 상황에서 물리적인 안전 요건들을 갖춰놓고, 그리고 내 컨디션을 체크하고,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내가 하나하나 체크를 하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까 얘기 드렸던 저희 연구 사업의 포스터고요. 지금 이제 2번의 강의를 진행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조금 큰 맥락에서 테크노 페미니즘 안에서 자본주의와 성차별이 어떻게 연결돼서 이제 결국 여성들이 기술과 멀어지게 됐는지, 그래서 가부장제와 자본주의가 어떻게 여성들을 기술로부터 소외시켰나, 이런 주제로 처음에 했었고, 작년에는 저희가 이제 집으로 조금 더 좁혀져서, 사실 저희가 이제 집 고친 여성들이라고 하는 저희 교육 프로그램이 엄청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고민했었던 것은, 도대체 우리에게 집이라는 게 뭐길래, 물론 우리가 기술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워낙에 없지만, 저한테는 이 집이라는 공간도 되게 조금 낯설게 보이더라고요. 도대체 우리한테, 여성들에게 집이 뭐길래 우리가 이렇게까지 뭔가를 고치거나 이 공간 안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바랄까, 이런 생각들을 했어가지고 이제 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젠더와 연결해서 이제 젠더 관점으로 좀 분석하는 그런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를 이제 싸고 있는 기본적인 도시 계획부터 건축,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가사노동, 그리고 우리가 집을 구할 때 이 안전함이라고 불리는 이 안전이 도대체 어떤 것이고, 우리가 그러면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그런 강의들을 이제 외부의 선생님들을 모시고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 작업들을 하면서 저도 이제 뭔가를 고치거나 만들거나 교육하거나 하는 것에서 그 바탕에, 여성들이 예를 들어 우리가 정말 유모차를 끌면서 그 인도를 지나갈 수 있는 도로도 사실은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육아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혹은 어떤 비혼 여성들에게 끊임없이 사회에서 그냥 시선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 차별되고 있는, 집을 구할 때 차별받는 그런 상황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 기술의 문제를 우리가 배우는, 몸으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사회적인 이슈로 가져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 드렸던 저희 잡지예요. 그래서 이 잡지는 이제 7명의 여성 기술자들의 인터뷰가 들어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실제 이제 옷을 만드는, 디자인하는 것부터 제작하는 그 디자이너 분, 아까 얘기했던 방직 노동 쪽의 여성 기술자 분과, 우리가 이제 많이 실제로 만나기 어려운 타워 크레인 기사님, 이렇게 좀 다양한 직종의 그 2갈래의 여성 기술자들을 인터뷰한 잡지입니다. 그래서 이 잡지는 저희 홈페이지에서도 만나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작업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의 주제로 처음에 고민했었던 연결과 자립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제가 작은 용기라는 단어를 적었는데요. 연결과 자립이란 단어는 진짜 큰 단어인 것 같아요. 여전히 그 단어를 저는 처음 들었을 때 되게 설레었었던 적도 있었고, 굉장히 무겁게 느껴졌었던 적도 있고, 그래서 어떤 그 설레임과 무거움 사이를 늘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가 연결되는 것, 그리고 뭔가 자립해서 살아가는 것, 사실 그거는 저는 이 한국의 공동체 내에서 이런 것들이 성공한 적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너무나 회의적으로 빠지기에는 분명히 내 안에 어떤 그런 것들을 원하거나 할 수 있는 감각이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제 작은 용기라는 단어를 붙인 것은 늘 이 무거움과 어떤 설레임 사이에서 조그만한 발걸음을 떼는 것밖에 없겠다. 현실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작은 용기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실제 이제 저희가 용기라는 단어를 쓰게 된 것이 이제 이 2018년 8월에 저희가 프로젝트 여기라는 팀을 시작으로 이제 이 회사를 만들기 전에 이제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때 했었던 프로젝트 이름이 시작하는 용기, 용접의 기술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용접을 이렇게 시작했었던 이유가 용접이 워낙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성들이 배우기 어렵지만 남성들도 사실은 막 쉽게 배울 수 있는 기술은 아니라고 다들 생각하잖아요. 되게 막 어렵고. 근데 이제 저희가 학교 다니면서 용접을 배웠는데 용접을 이제 물론 저희를 한테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 너무 훌륭하신 분이어서 그랬겠지만 안전하게 그리고 안전 장비를 갖추고 체계적인 이론과 경험을 통해서 배우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용접이라는 것이 굉장히 단순한 기술뿐만 아니라 되게 명상하는 것처럼 굉장히 그 안에 많은 철학이 있고 되게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것인데 남성은 당연하고 여성들에게 정말 용접을 배운다라고 하면 그거 어떻게 해? 이런 이제 시선들이 워낙에 쏟아지니까 이렇게 어려운 용접을 한번 우리가 여성들과 나눠보자. 그러면 우리가 이 어떤 기술이라는 높은 문턱을 조금 쉽게 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 저 같은 경우에도 용접을 하고 나니까 막 갑자기 이런 세상에 있는 이런 여기도 지금 용접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음새들을 보면 용접이 보이기 시작하고 용접도 했는데 전동들이 예를 들어 용접도 했는데 망치 이런 거는 정말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말 용기를 내는데 너무 도움이 되는 기술이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용접을 하게 됐었고요. 그래서 이 용접 워크숍이 줬었던 어떤 경험이 되게 내가 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경험들, 그 경험이 굉장히 처음에 컸고, 그 다음에 어떤 또 다른 경험은 저희 용접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희랑 관계를 맺으면서 저희한테 기술을 가르쳐 주시는 분인데, 용접을 할 때 다들 눈으로 한다고 생각하지만 눈이 아니라 소리를 듣는 거다. 근데 그 소리를 자기의 소리를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자꾸 자기 소리가 안 들리고 남의 소리가 너무 잘 들릴 거라고. 그래서 남의 소리가 아니라 내 소리에 집중을 해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실제 이제 기술을 막 하다 보면은 저도 작업을 계속 하니까 현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시끄럽고 막 진동도 있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게 눈으로 뭔가를 판단하기보다는 소리로서 판단할 때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일정한 속도로 이렇게 탁탁탁탁 뭔가 박히고 있으면 그 작업은 굉장히 안정적인 거예요. 근데 뭐가 막 타닥 탁 쿵 막 이런 소리가 나면 이미 거기 무슨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장비가 문제가 생겼건 사람이 문제가 생겼건. 그래서 이제 이 소리라는 감각 그리고 그런 감각에 되게 예민해지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사용하지 않는 감각을 사용해 보는 것도 너무 재밌었는데 이제 더 나아가서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하시는 거죠. 너의 감각에 집중해라. 그러니까 남의 소리 말고. 근데 우리는 너무 남의 소리에 듣는데 익숙해져 가지고 자꾸 막 남의 소리 들으면 막 남은 너무 일정하게 이렇게 잘하는 것 같고 이렇게 용접을 잘한다라고 하면 소리를 들으면 이렇게 일자로 아주 일정한 소리가 나면 그게 이제 온도와 이게 가는 각도 이런 게 되게 일정한 거예요. 근데 막 이런 소리 나면은 일정하지 않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막 남의 소리는 너무 잘 들리는 거죠. 되게 잘하는 것 같고 내 소리는 잘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용접이라는 아주 어려운 기술을 하면서 그 안에서 사실은 이게 막 위험하거나 어렵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 소리를 얼마나 들을 수 있지? 내가 내 감각을 얼마나 느낄 수 있지? 그런 차원으로 용접을 배우면 굉장히 내 자신의 어떤 이야기라고 해야 될까요? 내 자신의 감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에 집중을 하게 되고 기술을 통해서 나를 알아가는 시간을 훨씬 더 많이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 기술이라는 것을 배우면서 우리가 당연히 뭔가를 실용적으로 고치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지만 나에게 되게 맞춰진 기술, 그러니까 나를 위한 기술 그런 것을 배워가는 게 저는 정말
어떤 자립의 감각에 큰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자립의 감각이라고 하면 어쨌든 내가 나한테 맞는 걸 찾아서 자립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막 남의 것들을 끼워 넣는다고 해서 내가 내 스스로 어떤 자립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 막 그 쏟아지는 것 중에서 내가 내 거를 포착하고 그 언어나 뭐 그런 어떤 물질이나 그런 것들을 내가 포착하고 사용을 하게 된다면 그 사이에서 어떤 그 용접이라는 것이 준 그런 감각들이 되게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됐고, 사실 이건 이제 용접뿐만 아니라 저희 대표적인 수업 중 하나가 이제 전동 드릴인데, 전동 드릴도 마찬가지예요. 전동 드릴도 소리를 들으면 알 수 있어요. 이 전동 드릴을 되게 다들 전동 드릴 하면 막 뭔가 웽 하고 돌아가고 막 시끄럽다고 생각하지만, 전동 드릴은 사실 되게 고요하게 쓸 수 있거든요. 그냥 왜냐면 천천한 속도로 해도 이 힘을 조절하는 거랑 속도랑은 큰 상관이 없기 때문에 힘을 높게 올려놓으면 천천히 돌려도 잘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리를 들으면서 이게 일정하게 박히는지, 그리고 내가 천천히 박으면서 더더욱 내 감각에 집중해보는 이제 그런 수업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진짜 내가 이거를 천천히 컨트롤할 수도 있고, 혹은 뭐 그런 후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내가 되게 생각보다 두려워할 줄 알았더니 난 되게 이렇게 겁없이 하는 사람이었다. 혹은 내가 되게 주저할 줄 알았더니 나는 몸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힘을 좀 빼야 되는 사람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자신의 신체의 반응이나 혹은 내가 내 몸을 어떻게 지금까지 써왔는지 그런 것들을 좀 인식하는 시간이 많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첫 시작을 수공구랑 전동 드릴로 시작하는 이유도 이제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조금 더 내 몸을 좀 더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용접 같은 경우에도 일회성으로 할 때 이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몸을 어떻게 쓰는지를 조금 더 감각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술이 우리가 뭐 자립과 연결된다라고 하면 뭐 당연히 실용적인 측면, 뭐 내가 특히나 여성들에게는 우리가 남성에게 뭔가 어른에게 혹은 어떤 권위자에게 기대지 않고 내가 내 일상을 돌볼 수 있는 힘은, 저는 일단 그 물리적인 힘도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필요한 어떤 임파워먼트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엄청난 선물은 내가 내 몸을 좀 감각할 수 있고, 또 그 감각 안에서 작은 용기를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저는 기술이라는 것을 막 모든 여성들이 막 그런 전문가처럼 할 필요는 없지만 한 번쯤은 꼭 배워보면 좋겠다. 그리고 그 배우는 과정에서 내가 쟤보다 잘해야지. 혹은 이제 저희가 종종 그런 시선을 받는데, 그래 너네 여성들이 기술하니까 남성들만큼 잘해? 혹은 남성들보다 더 잘하는 걸 한번 증명해 볼래? 그러면 여성들이 기술하는 게 의미가 있겠다. 이런 시선들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남성보다 기술을 잘하려고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이 기술 안에서 모두가 각자의 자신의 기술을 좀 찾길 바라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게 누구보다가 아니라 나의 기술이기 때문에, 물론 이 현 상황에서의 차별적인 상황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향성을 우리가 남자보다 잘하기 위한 방향성을 잡고 있진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립 안에서 이걸 누구보다 더 잘하는 기술, 혹은 내가 가장 퍼펙트해지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내가 내 몸을 이렇게 쓰고 내 힘의 크기도 좀 보고, 또 내가 얼마나 잘 놀라는지 혹은 난 생각보다 겁이 없는지 이런 나의 어떤 반응도 확인해보고, 그리고 이제 내가 필요한 물건들을 좀 고칠 수 있는 이제 그런 정도의 어떤 기술을 꼭 배워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막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유튜브를 보거나 혹은 내 이제 일상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그랬을 때 조금씩 시도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배관이 막혔을 때 이제 그 배관을 우리가 이렇게 순서대로 풀면 청소를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저희 수업에 있지만 사실 저희 수업이 아니어도 유튜브를 보면 천천히 따라하면 배관은 되게 쉽게 청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작은 시도들부터 시작해서 내가 이걸 할 수 있네, 그리고 내가 이런 걸 할 때 이런 반응을 하는 사람이네, 이런 것들을 조금 시도해보면 굉장히 자립이란 단어는 크지만 아주 일상에서 소소하게 시작해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이게 2018년에 용접했었던 사진인데 이제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막 같이 눈을 가리고 소리를 듣는 사진이고요. 첫 번째 사진이. 저희가 용접 교육을 했을 때 이제 그 여기 가장 밑에 나오는 그 참가자의 예시를 들면 저분 같은 경우에는 되게 불을 무서워해서 실제 이제 불꽃놀이 같은 것도 좀 무서워서 못 보고 그랬었는데 이 용접 워크숍을 차근차근 했을 때 그러니까 저분이 너무 손재주가 있는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수업 때는 그 용접은 잘 한 걸 어떻게 판단하냐면 슬래그라고 해서 슬러그라고도 하는데 그걸 이렇게 탁 때렸을 때 그러니까 위에 용접을 하면 이렇게 뭔가 껍질 같은 게 생겨요. 근데 그 껍질을 딱 때렸을 때 이게 일자로 톡 하고 떨어지면 진짜 잘한 거예요. 그게 막 가루처럼 부서지면은 잘 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이렇게 똑 하고 한 4번을 연속으로 일자로 탁탁탁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경악을 하고 이렇게까지 잘한다고 막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마지막 수업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나는 너무 불이 무서워서 불꽃놀이도 못 보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안전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용접이라는 것은 근처에 가볼 생각도 못했고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이 불을 무서워하던 내가 용접을 너무 잘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런 되게 멋진 스토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들을 저희가 같이 하면서 아, 그래. 뭐 제가 했었던 이런 이야기들이 뭐 저만의 이야기거나 저희만의 이야기거나 그게 아니라 참가자들도 혹은 이런 기술을 배우는 여성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겠다. 혹은 충분히 이걸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너무 어려운 건 아니더라도 그런 뭐 배관 청소라던가 작은 시도들을 해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연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연결도 너무 저한테는 설레이고 무거운 단어인데요. 특히나 여기에 이제 공동체란 단어까지 들어가면 너무 무거운 것 같아요. 너무 무겁고 어렵고 막.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단어들을 저는 안 쓸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여성의 입장으로는 우리가 기술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행위들을 같이 하고 나누고 또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또 정보도 나누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선 현실적으로 연결이 저는 필요했었고 또 두 번째로는 이걸 할 수 있는 어떤 안전한 공동체 혹은 안전한 공간이 너무나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약간 자의적으로나 타의적으로나 이런 공동체, 공간, 연결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하지 않으면 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자립의 용기를 정말 얻기 위해서 배우려고 해도 제가 유튜브를 추천드린 이유는 쉽지 않아요. 학원 같은 데 가서 배우는 게. 그러니까 정말 무장을 하고 가야 되는 그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잖아요. 막 오늘도 성희롱을 당하진 않을까? 오늘도 내가 대상화가 되진 않을까? 그런 무장을 해야 되는 에너지가 워낙에 많이 든다는 걸 알고 있으니 이제 저희가 되게 본격적으로 이런 연결에 대한 고민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사회적으로도 저희가 이런 연결과 공동체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되게 수많은 기존의 공동체들이 소위 말해서 멋있다고 불리는 공동체들이 무너지는 것도 많이 봤고 또 우리 안에서 어떤 연결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그러니까 연결이라고 했지만 그 안에서 또 누군가를 배제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연결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이제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점에서 굉장히 되게 쉬운 단어일 수도 있고 굉장히 그냥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단어일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요즘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연결에 대한 이야기는 막 크고 거대한 이야기보다는 지금 저희가 뭘 하고 있는지를 좀 공유하고 싶었고 사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더 나은 생각 혹은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더 뭔가 멋진 언어들이 등장하고 그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고민은 정말 뭐랄까요 현장에서 이 연결을 최대한 안전하고 잘 만들기 위해서 했던 이런 구체적인 고민들인데
저는 연결을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구체적이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행복한 세상, 뭐 세계 평화, 뭐 그런 단어 너무 좋은데 그 안에서 정말 누가 행복할 건데? 라는 질문을 해보면 더 구체화시키고 더 진짜 그 그림 안에 그 이야기 안에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더욱더 구체화될수록 그 사람이 불편하지 않는 혹은 그 사람을 우리가 배제하지 않을 그런 언어와 문화를 찾기 때문에 저는 구체적인 것이 연결에 너무너무 필요한 시대이자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를 들어 정말 그랬어요. 교육을 해야 되겠다. 혹은 여성과 기술을 연결하는 어떤 장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니 어떤 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지? 그리고 사람이 모이면은 또 저희 한 일이 막 몸을 쓰니까 뭘 먹어야 돼요. 뭘 먹지? 그리고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배우지? 그리고 어떻게 그러면 말하지? 이런 굉장히 구체적인 고민들을 했어요. 왜 또 이런 고민을 한 이유가 이런 것들이 불편해서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대안을 얘기하면서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는데 뭐 육식을 한다던가 인스턴트를 먹는다던가 이제 그런 것들이 저는 물론 그 행위만을 단편적으로 부정적으로 보긴 어렵겠지만 이제 그런 행위들이 어떤 맥락 속에 벌어졌을 수 있겠지만 저는 조금 더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여서 뭔가를 대안을 얘기하거나 혹은 서로의 환대를 하는 자리에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었고 그 점에서는 이제 우리가 먹거리에도 이제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이 들어있고 예컨대 육식이라고 하는 공장식 사육이라던가 우리가 뭐 GMO라던가 또 멀리서 오는 음식들이 가지고 있는 탄소 발자국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여서 우리 뭔가 굉장히 긍정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이자라고 했는데 이게 막 이렇게 못 본 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음식을 그러면 우리가 뭐 모두가 삶에서 지금 아주 엄격하게 채식을 다 하자라고 하기엔 힘드니까 우리가 모인 자리만큼은 어떤 환대의 자리만큼은 육식을 좀 하지 말자. 이 자리에서만큼은 조금 더 채식을 지향하자. 그런 고민을 했었었고 그 점에서 그래 우리가 모인 자리에서 될 수 있으면 제철 먹거리 로컬 푸드를 먹자 이렇게 막 그렇잖아요. 재료를 막 열심히 일회용품 안 써야지 막 했는데 저기 멀리서 있는 그 간식들이 뭐 예를 들어 좋은 간식이라고 해서 갖다 놨을 때 오는 어떤 허탈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 모든 것들을 아주 엄격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먹거리에 대한 고민을 이제 할 수밖에 없었었고요. 또 그러다 보니 이제 막 음식을 차리고 사람들을 초대하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록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러면 그리고 특히나 이 연결이라고 하는 뭐 공동체나 우리가 연결 기록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는 사진에 되게 예민한 시대를 살고 있다고 스스로 느끼거든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불법 촬영에 노출돼 있고 늘 언제나 카메라 이러면 저는 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예전에는 카메라면 사람들이 몇 개 막 브이를 했었는데 요즘에 왜 이렇게 피할까? 누가 그런 질문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너무 이 카메라는 우리에게 몰래 날 찍어서 어떻게 이걸 데이터를 관리하고 이 데이터를 누가 볼지에 대한 신뢰가 없다 나는. 그리고 그게 너무나 범죄화된 사회에서 살고 있고 그게 너무 일상화되어 있는데 그냥 그건 너무 나한테 일상적인 감각이어서 카메라를 보면 나는 V를 하는 게 아니고 얼굴을 가리게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혹은 이제 저와 비슷한 감각을 가지는 여성들이 저는 분명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범죄율 자체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는 사진 같은 경우에도 정확하게 동의를 구하고 또 이 사진이 밖으로 특히 나갈 경우에는 동의하신 분들에게도 한 번 더 고민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어떤 매체에 정확하게 어떻게 나가는지까지도 확인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동의를 해도 그게 이상한 맥락으로 나갈 때도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예민하게 볼 수밖에 없는 사회가 돼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 저는 서로가 서로의 좀 안전한 감시자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당신을 공격하기 위한 감시자가 아니라
우리가 조금 뭔가 서투르거나 실수를 했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어쨌든 보이는 사람이 있고 안 보이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보이는 사람은 내가 조금 더 안전한 감시자로서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해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시선에 대한 이야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움에 대한 얘기를 하면 아까 했었던 얘기랑 이제 비슷한데요. 그 배움이라는 것을 특히나 저희는 이제 기술 교육을 기반으로 하고, 근데 이게 혼자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기술이라는 거는 적어도 그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몸 대 몸으로 만나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감각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손잡아 줄게요 이런 얘기를 선생님이 많이 쓰시는데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어느 순간은 제가 말로 하기보다는 이렇게 몸을 서로가 서로를 스킨십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요. 그랬을 때는 당연히 이제 미리 동의를 구하고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는 손을 잠깐 잡아야 되는데 괜찮으세요? 이런 동의를 이제 구하는데 이런 식으로 저희가 몸도 부대끼고 뭔가를 같이 계속 하다 보니 각자가 이 안에서 개인이 되게 없어지고 막 우르르 막 뭔가를 막 빨리 해버린다던가 혹은 막 빨리 결과를 낸다던가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기 너무 쉬운 곳인 것 같아요. 몸을 쓰기도 하고 또 굉장히 그런 행위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끌고 가려고 하면 정말 확 잡아 당겨서 이끌 수 있는 수업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뭔가 모두에게 다 동일한 것을 요구하기보다는 각자가 개인에게 맞는 속도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안에서 될 수 있으면은 2명,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실습을 무조건 2인 1조로 하는데 이게 3인만 돼도 그 안에서 어떤 뭐랄까요? 권력 관계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여성 수강생들이 많으니, 혹은 그 반에 여성들밖에 없으니 젠더에서 벌어지는 계급을 뺐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는 문화적인 격차, 나이에서 오는 격차 등등등등 때문에 누군가를 위한 도움이건 혹은 누군가를 위한 어떤 무슨 행위이건 간에 계급의,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떤 관계들이, 그러니까 관계성이 자꾸 저는 한국 사회에서 그게 너무 익숙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늘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위아래로 나누는 것들에 익숙하다 보니 그런 관계들이 종종 생겨서 저희는 이제 2인 1조로 실습을 해요. 그러면 이제 애초에 그냥 2인 1조면 그런 계급이 생기기 이전에 서로 이제 2명이면은 충분히 존중하면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3명이면은 뭔가 손이 남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관계들이 형성이 되다 보면은 이렇게 실습이 누군가한테 몰리거나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각자의 속도가 존중되기 위해서는 이제 2인 1조로 하고 그 안에서 이제 벌어지는 어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수직 관계들을 끊임없이 이제 진행자들은 캐치하려고 하고 또 그게 포착이 되면은 가서 뭔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일들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은 배움 안에서 굉장히 짧은 문장이지만 각자의 속도를 찾아 나가는 것, 굉장히 이걸 기획하거나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예민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동등하게 혹은 존중받는다 이런 행위들은, 그러니까 저는 계속 이 구체성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여성학에서도 자주 말하지만 너무나 개개인의 맥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약속을 정해놓는다고 해서 그 안에서 모두가 수평적으로 할 거라는 거는 저는 정말 무서운 생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약속을 받아들이는 개인, 그리고 그 약속을 받아들여서 어떤 행위로 이어지는 그 맥락은 너무나 다 다른데 또 그 안에서 그러면 그 맥락을 쫓아오지 못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칼을 들 건가라고 하면 또 그 나름의 어떤 그 우리의 어떤 차이에 의해서 혹은 더욱더 그런 것들을 몰랐던 것 때문에 그런 행위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끊임없이 이거를 기획하거나 진행하는 사람들이 예민하게 포착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너무 이런 문화들에 익숙하지 않고 사실 저조차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끊임없이 제가 어떤 관계에 있어서 이제 조금 실수를 하거나 언어들에 있어서 실수를 하는 것들을 보기 때문에 끊임없이 되게 이렇게 약간의 어떤 예민함을 가지고 포착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더욱더 그 개인 그리고 그 개인의 맥락을 멸시하거나 뭔가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어쨌든 진행자는 그 개인의 맥락을 끊임없이 조금 더 애정어린 시선으로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어떤 맥락들을 발견하고 그래서 이 상황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네, 좀 보는 시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관계라는 단어가 이제 아마 이 안에서 또 조금 큰 맥락으로 쓰였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뭐 기본 혐오와 차별의 표현을 쓰지 맙시다라고 말하는 거랑 여러분 우리 사이좋게 지냅시다라고 말하는 거 되게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관계라는 단어도 굉장히 큰 단어지만 조금 더 구체화시키면 우리가 왜 불편할까라고 하면 이제 그런 아까 얘기했던 서로의 맥락에 따른 어떤 뭐 수직적인 관계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은 뭐 이제 저희가 뭐 2인 1조를 한다던가 진행자들이 그런 것들 계속 포착해낸다던가 그렇게 노력을 할 수 있다면 이제 이 참가하는 개인이 노력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인 제안을 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혐오와 차별이라고 하고 이제 가로치고 다 적어 놓죠. 뭐 정치적인 것, 인종적인 것, 성적 지향 등등등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고 여기에 들어가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차별적인 언어를 쓰는 것은 안 됩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냥 이런 부분도 우리 모두 뭐 갈등을 없앱시다. 뭐 예컨대 수평적으로 지냅시다. 이런 단어보다는 우리가 이 공간 안에서는 이런 약속을 지키면 좋겠어요. 근데 그 약속을 조금 더 친절하게 했을 때 또 이 안에서 사실은 이 언어들도 저는 익숙한 언어들이 있고 누군가에게는 이런 배움이나 언어 자체도 낯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스스로 이걸 따라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가르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개인이 자기 스스로도 노력할 수 있도록 혹은 이 문화를 자기가 경험하고 이 문화 안에서의 어떤 자신이 주체적인 행위자가 되기 위해서는 최대한 약속들이 친절한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만 이분도 적극적으로 이 룰 안에서 관계를 쌓아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두가 편안하지 않는 편안함이라는 단어를 적었는데 그리고 또 속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모두가 편안하지 않는 편안함을 저는 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우리 편한 공간이 됩시다 여러분 그러면 사실 편한 사람만 편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안에서 누가 제일 불편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단어 뭐 정상, 비정상, 일반적이다 뭐 사회에서는 이제 그 단어에 속해 있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고 혹은 그 맥락 안에서 나도 벗어날 때가 있고 그러면 그런 언어들을 최대한 쓰지 않고 근데 그런 언어들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는 저는 좀 친절하게 알려주는 편이 이 관계 안에서의 어떤 오시는 분들도 좀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이 모든 것이 어렵다고 생각해요.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계속하면서 그러니까 연결에 대한 고민, 뭔가 우리가 공동체를 만들고 혹은 그 이전에 뭔가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그런 네트워킹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하면서 계속 느끼는 거는 너무 모두가 서툴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너무 서툴고 그래서 계속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그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언제 그런 긍정적인 공동체 경험을 한 적이 있나 뭐 예를 들어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저는 생각해보면 정말 수평적이고 다양성이 존중되고 그런 공동체가 아직까지 그렇게 막 많이 도래한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저도 막 이렇게 하다가도 가정에 갔을 때 가끔은 다른 모습을 요구받기도 하고 또 학교에서 다른 모습을 요구받아서 또 그걸 해야만 될 때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행위들 안에서 끊임없이 내가 아무리 긍정적인 공동체나 연결을 만들어내려고 해도 우리에게 그리고 막 그게 심지어 나를 내가 싫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관계나 맥락 때문에 또다시 내가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그런 관계나 연결을 맺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게 끊임없이 늘 일상에서 교차하고 있는 곳이 한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 이 서투름, 그러니까 너무 나에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무의식 중에 나오는 어떤 실수들 혹은 서투름,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문제라면, 그리고 이게 우리 공동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조금은 이제 막 꾸짖거나, 그러니까 너무나 엄격하게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실험실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또 이거는 실제로 이제 저희가 수강생들을 많이 만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더더욱 드는 거죠. 이제 오시는 분들이, 제가 막 오시는 분들에게 모든 이 단어에 이 저희가 이제 기획자로서 준비한 이런 언어들이 다 해당되는 분이 당연히 오실 수 없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분이 오더라도 이제 필요한 것들을 저희가 알려드리기도 하고 혹은 시간이 해결해 주기도 하고,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 그 대신 조금 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조금의 더 친절함이나 문턱을 높이지 않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거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맥락 안에서 난 어떻게 그래서 할 건지를 선택하는 건 굉장히 다양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가 되게 실수가 많고, 제가 여전히 이 연결에 대한 고민을 막 한 50을 넘어갔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이게 엄격해지면 저부터가 발걸음이 안 떼지더라고요. 잘. 그래서 그렇다 보니 이제 이런 조금 더 다정함이나 문턱 낮음,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런 이 우리 안에서 나의 실수들이 조금 더 막 이렇게 막 큰 엄격함이 돼서 너는 우리 공동체에서 나가, 이런 게 아니라 조금 개선될 수 있는 기회로서 역할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그게 어떤 안전한 연결망이 하나의 해줄 수 있는 좋은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단어들을 이제 저희가 막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막 이런 것들을 공동체에서 지키면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하는 생각이, 이제 이런 것들을 막 정해놓고 지켜나갈 때 어떻게 그러면 위험을 감지하지?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위험한 상황이나 잘못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뭐 서툴러서 생기거나 혹은 어떤 것들이 보이지 않게끔 선을 넘을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지키지 못할 때가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우리가 감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저는 이제 계속 회사를 만들고 또 사람들을 만들고 하면서 이렇게 민감함의 어떤 감각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불편하고 민감하고 견디기 어렵고. 근데 저는 그런 감각을 가진 사람들의 말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면, 물론 이건 굉장히 맥락적인 행위여서 뭐 민감하다는 것 혹은 그게 어떤 공동체에서 어떻게 민감하느냐는 굉장히 다 다른 문제인데, 이제 여기공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가 뭔가를 가장 빨리 캐치하거나 혹은 저희 구성원들 중에서도 가장 뭔가 이런 캐치를 하는 그 멤버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 멤버가 일종의 이런 안전한 공간으로 데려다 주는 요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느끼는 불편함 혹은 이 사람이 느끼는 안전하지 못하다는 감각을 안전하게 느낄 수 있도록, 혹은 이 사람의 불편함이 해소가 되면 사실은 모두에게 너무나 안전한 공간이 되는 거예요, 이곳은. 왜냐면 누군가에게는,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는 이게 여기 올려져 있는 게 불편하지 않을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 이게 불편했을 때 알고 보니 이 아래에 뭔가가 있는 걸 그 사람은 보고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이 물건의 어떤 정보를 더 알고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이 모든 이 물건과 어떤 관계성이 더 짙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걸 해결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은 내가 차마 포착하지 못했던 위험을 저는 더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언어는 사실 굉장히 섬세하게 써야 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큰 문장으로 썼을 때 저게 무슨 말이야 혹은 뭐 저거는 저걸 어떻게 쓰란 말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가만히 맥락들을 잘 들여다보면 분명히 그 공동체나, 그러니까 이건 저는 친구 관계건 어느 공동체건 계속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뭔가를 딱 포착한다면 너 왜 그렇게 민감해? 혹은 넌 왜 그러는 거야?가 아니라 왜 저 사람이 저걸 예민하게 받아들일까?
라고 해서 되게 많은 저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혹은 어떤 문제의 시작점에서 그 문제가 터지기 전에, 그러니까 커지기 전에 해결했던 경험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 같은 경우 좀 각자 영역이 다른 것 같아요. 저희 멤버 안에서는 뭔가를 조금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근데 그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예민함을 굉장히 존중하고 있고, 그 예민함이 어떤 저희의 그런 신호, 그래서 삐뽀삐뽀라고 정말 부르는데, 그런 신호가 울렸을 때 그 신호를 굉장히 정확하게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저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룰들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틈틈이 그 숨어있는 어떤 갭이라던가 혹은 조금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간다던가 그런 것들을 조금 잘 캐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공간에도 있을 거예요, 요정이. 여러분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 요정을 잘 만나서 요정과 함께 잘 가면 조금 더 안전한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런 조금 더 정리하면은 이런 키워드로 좀 정리가 저희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공동체라고 했을 때 혹은 연결이라고 했을 때 이런 안전함이 이제 바탕이 돼야 되고, 낯설지만 편한 경험이라고 적었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룰들을 지키는 게 저는 절대 익숙한 경험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정말 경험이 우린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그 낯섦 안에서 내가 느끼는 편안함, 그러니까 되게 낯설고 조금 이질적이고 혹은 약간 긴장되고 불편한데 그 안에 있는 어떤 편안함이 있다라고 전 늘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느끼는, 특히 저 같은 경우에 편안함은 늘 긴장을 담보한 편안함인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막 사람과 있을 때 모든 걸 다 내려놓고의 편안함은 그냥 그 정도의 내가 권위를 갖고 있거나 내가 그만큼 늘어질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내가 편한 거지, 사실은 우리가 모두가 모두에게 연결감을 느끼면 저는 절대 그냥 늘어질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늘어지는 거는 다른 사람을 이제 안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뭔가 누가 있는지. 그래서 이 낯설고 굉장히 긴장되지만 그 안에서의 묘한 그 편안함이 저는 참 좋은데, 그런 것들이 지금의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연결의 이야기고요. 또 그 점에서 이제 이런 비빌 언덕이라는 단어들, 이 공간이 이제 뭔가 굉장히 뭐 큰 그런 여기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만들어내는 연결의 장이 뭔가 큰 혁명이나 뭔가 큰 사회 변화 이전에 사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실험해 보거나 혹은 이런 것들을 좀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막 조금조그맣게 생성되고 또 내가 했다가 잘 안 맞으면 갔다가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비빌 언덕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비빌 언덕이 되기 위해서는 모두의 비빌 언덕이 되기 위해서는 문턱 낮은 게 참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허들이 높은데 비빌 언덕이 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건 누군가에게는 비빌 언덕일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허들을 좀 낮추는 것,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을 위한 구체적임. 아무튼 저는 요즘 구체성에 정말 꽂혀 있는데 계속 그 구체적인 이야기들, 약속들 좀 정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서투르다는 걸 좀 인정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한 곳이 우리가 생각하는 좀 안전한 연결 혹은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단어를 이제 저희 멤버가 사용했는데, 함께 한다는 것의 장점은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함께 고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저는 이 문장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연결이라는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에는 되게 많은 것이 있겠지만, 저는 거기에서 가장 큰, 요즘에 느끼는 더더욱 큰 장점은 어쨌든 한 발짝 앞으로 떼야 되는데 우리가 이 한 발짝이 저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용기라는 단어, 발걸음, 그런 단어를 참 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 걸음을 떼기까지의 어떤 고민들이나 그런 뭐 에너지들, 이런 것들을 어디서 가지고 올까라고 하면 정말 이 연결되어 있음, 함께 한다는 것이 주는 힘이 뭐 큰 막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조금 더 나은 곳을 만드는 그런 것에 힘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매번 여기공에서 저는 그걸 느끼는 것 같아요. 막 저희가 여기공이라는 회사가 사실은 막 엄청난 지금 저는 변화를 만들거나 뭔가를 막 이렇게 막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다만 이제 저희 안에서 막 회의를 하고 뭔가를 새롭게 기획하고 그럴 때 막 그 막막하고 혹은 막 이거 우리가 해도 될까? 우리가 막 못하는 건 아닐까? 이렇게 했다가 뭐 큰일이 나는 건 아닐까? 혹은 뭐 사람들은 뭐일까? 막 그 두려움과 그 이렇게 무거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막 논의하고 그런 거에는 어떤 결론을 내리고 어떻게 이걸 우리가 전달을 잘할 수 있을지를 막 구체화시키고 그 과정에서 준 에너지가 또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예컨대 또 새로운 지역으로 가고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같이 고민하는 것이 지금의 어떤 연결성이 주는 아주 좋은 선물인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이제 연결에 대한 고민을 하거나 혹은 기존의 연결감을 느끼는 혹은 그게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이런 언어들을 좀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제 실제 저희가 쓰는 약속인데요. 뭐 이제 워크숍 약속은 또 따로 있고 이런 커뮤니티 약속은 저희가 또 이제 따로 가지고 있는데 이 안에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저런 혐오와 차별의 어떤 구체적인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냥 존댓말 쓰라는 제안을 드리거든요. 그냥 아주 구체적으로 이런 제안들을 하고 있고 뭐 이런 뭐 초상권이라던가 혹은 이제 저는 이런 연결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어쨌든 이제 요즘 주로 쓰는 퍼실리테이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뭔가를 안내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손을 놓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뭔가 안전함, 뭐 수평적인 연결 이런 단어를 얘기하면서 모두가 손을 놓고 자 이제 너희들끼리 마음대로 해봐 라고 하면 결국은 그 안에 보이지 않는 권력관계에 의해서 결국은 주도하게 됐을 때 누군가라고 하면 저는 사회적인 권력이 가는 사람들의 순서대로 그게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보이지 않는 관계망들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는 기획자들이 특히나 문제들이 생겼을 때는 안내자들이나 기획자들이 이렇게 개입해서 그 문제를 같이 해결하고 그런 것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고 그래서 실제 저희는 좀 그런 것들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네, 저희가 예시로 저희 약속을 보여드렸고요. 이런 예시로 또 저희가 하고 있는 거를 얘기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요즘에 저희는 의성에다가 집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엄청 그런 뭐랄까요 큰 예시는 아닌데 이제 이 집을 짓게 된 것에 대한 어떤 고민 중 하나가 연결에 대한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네, 또 다른 예시로 좀 가지고 왔고요. 살방이라고 해서 이제 이런 7평 목조주택을 의성에다가 짓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목조주택을 이제 여성들이 모여서 의성에서 짓는다라고 하니 사실 의성을 택한 이유는 제 고향이 의성이어서고요. 그래서 이 의성이라는 네, 굉장히 경상북도의 가부장적인 그런 곳으로 이제 다시 가게 된 거죠. 근데 여기에 가면서 이제 고민했던 거는 제가 이제 그 지역 문화를 잘 아니까 와, 이 공간에서 여성들이 모여서 집을 짓고 있으면 얼마나 주민들이 신기해할까. 그래서 의성에서 사실 그런 생각 했었어요. 의성이나 혹은 어떤 우리가 가부장적인 문화를 만났을 때 막 저도 입이 안 떨어지는 게 있어요. 뭐랄까 화부터 날 때도 있고 혹은 되게 어려울 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떤 고민을 했었냐면 우리가 여성들이 집을 짓고 있는 이미지가 계속 노출이 되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여성들이 이런 것도 할 수 있네? 혹은 젊은 여성들도 이런 걸 하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막 가서 막 강의를 하고 막 손을 들고 여러분 저 말 좀 들어주세요 라고 외치지 않아도 조금 더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그런 외치는 행위가 중요할 때도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덜 피로하고 더 뭔가 이렇게
갈등은 줄이되 재미있는 방향으로 이런 문화들 혹은 성차별을 해소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 보니 자연스러운 이런 이미지들을 좀 노출해야겠다라는 고민을 했었고, 그래서 의성의 여성들이 짓는 목조주택을 지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지역 주민들한테는 밑에 있는 새로운 기술 문화라고 하는 것이 좀, 네,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을 거예요. 그래서 기술을 남자들만 하는 게 아니군, 저렇게 여자애들도 할 수 있군, 이런 것들이 좀 이들과 새로운 기술 문화를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는 거라고 생각했고, 지역 여성들에게는 집 짓는 게 기술이 여성과 가까울 수 있구나를 볼 수 있는 연결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할 때 실제로 저희가 이제 지을 때 진짜 동네 할머니들이 엄청 오세요. 엄청 오셔서 너무 재밌다, 도대체 니네 이거 왜 하냐, 진짜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여자들만 가르칠 생각을 했냐, 잘했다, 그게 훨씬 낫지, 막 이러되 재미있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너무 멋지다, 너무 멋져서 그런 분이 계셨어요. 지역 주민 중에 딸을 키우는 주민이 계셨는데, 딸을 데리고 오셔서 이 언니들을 보고 너가 이렇게 여성도 집을 지을 수 있고 또 이렇게 뭔가를 막 재미있게 언니들이 해보고 싶은 것들을 해보는 그런 것들을 내 딸이 좀 보고 자랐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성들도 집을 지을 수 있고 용접도 할 수 있고 기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의 상황에 자연스럽게 내 딸이 보고 그렇구나라고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셨었는데, 저희가 그때 되게 막 울컥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지역에 있는 여성들에게는 기술이 우리에게 가까울 수 있겠다, 혹은 다르게 관계될 수 있겠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담고 싶었고, 이거에 이제 저희가 의성에서 짓는 프로젝트에 같이 함께 했었던 여성분들이 저희 집고친 여성들 시즌 1에 이제 서울의 수강생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과 같이 의성을 가면서 사실 이제 저희가 지역으로 내려가게 된 고민에는 단순히 이런 기술이라던가 그런 것뿐만 아니고 처음에 얘기했던 자립과 연결 안에서 이제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여성들이 살아가는 것에 대한 고민, 그리고 실제 저희도 이제 지역으로 이주해서 그 지역 안에서 조금 더 저희의 가치관에 맞게 살고 싶은 그런 고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서울에 있는 여성들을 좀 지역과 연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 여기에 와서 이제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지역에 가서 같이 삽시다 라고 하면 누가 발걸음이 잘 떨어지겠어요. 그리고 너무 낯설고. 그래서 우리가 지역에 가서 내가 직접 만든 공간이 그 지역에 있다고 하면 되게 안전하게 느껴질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우리 손으로 이렇게 집을 만들고, 그래서 내가 정말 벽 하나라도 붙여본, 내가 타일 하나라도 깐 그 공간이 이 지역에 있다라고 하면 그 지역을 어떻게 잊겠어요. 그리고 그 지역이 너무 친숙하게 다가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서울 여성들에게는 이 지역을 좀 연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다라고 해서 이 세 가지의 큰 연결을 고민하면서 저희가 집을 짓게 됐어요. 아까 얘기했던 연결들이 아주 구체적이고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떻게 관계를 쌓아갈까라고 하는 연결이었다면, 이제 그런 베이스, 저희가 그런 공동체를 바탕에 두고 그 다음에서 조금 더 큰 지역이라던가 기술과 여성이라던가 조금 더 큰 언어의 연결을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고요. 실제 사진들이에요. 그래서 막 저희 용접도 하고, 그래서 막 이게 정말 토대를 용접하고 그런 것이었는데, 물론 저희끼리 진행을 한 건 아니고 안전의 문제도 있고 저희도 아직 배우고 있기 때문에 저희 선생님들이랑 같이 이제 저희 수강생들 저희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고 싶은 조끼도, 그러니까 조끼 이러면 너무 현장 조끼들 이렇게 막 각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만들고 싶은, 저희 그리고에 인터뷰해 주신 성아리 디자이너님이랑 같이 이렇게 저희 조끼도 만들고, 그래서 이렇게 벽을 하나하나 만들어서 직접 저희가 세우고, 그래서 이렇게 다 지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 더 이 외벽까지 다 끝나가지고 더 완성된 모습이 있는데, 그 완성된 모습은 나중에 저희가 이제 저희 SNS 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성된 집을 지어서 지금도 아직 조금씩 더 짓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연결에 대한 고민들을 되게 작은 관계 혹은 이제 우리의 만남에 대한 고민부터 크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여성과 기술 연결하지, 혹은 지역과 여성 어떻게 연결하지, 이런 새로운 기술 문화들 어떻게 전달하지, 그런 고민들을 하는 것까지를 네, 이야기를 쭉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렇게 잡은 주제가 굉장히 쉬운 주제는 아니다 보니 최대한 그냥 구체적으로 제가 이런 주제들 안에서 특히나 지금의 시대를 같이 살아가고 있는 동시대 여성으로서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고 이런 고민들을 바탕으로 이런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들을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들이 아주 일상적인 이야기들이어서 누군가에게 그냥 이렇게 툭 하고 닿았을 때 그냥 어렵지 않게 닿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야기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제 이야기들이 네, 그 들으시는 분들의 어떤 일상이나 공간들에 가서 조금이나마 닿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온라인이다 보니까 제가 질의응답을 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이 강의가 이제 올라가고 나면 블로그에 댓글을 통해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 공간에다가 궁금한 점이나 소감들을 남겨주시면 저도 그걸 확인하고 또 여기 진행해 주시는 선생님들 통해서 확인해서 또 답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했던 이 자립이랑 연결은 아마 제 또래건 혹은 저보다 나이가 많건 적건 혹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건 다양한 맥락을 가진 여성들 그 누구도 고민을 안 할 수 없는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또 어떻게 본인들의 삶에서는 각자의 삶에서는 가져가고 있으신지 또 그게 제 이야기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런 후기나 궁금증들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네, 저도 꼭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기회가 된다면 오프라인으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